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거든요. 내가 하면 다 되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왕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약간 이게 상담도 그렇고 네. 어떤 심리치료 강의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제 치료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드는데 네. 뭐 워크숍이라고 하죠. 네. 재발로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네. 그 옆에서 이 사람 이 영상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사람은 안 보고 있고 네. 자신을 좀 성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성찰을 안 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기지가 있는 분이면 나의 그릇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화를 낸다라는 건 그만큼의 상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상처가 됐길래 이렇게 화를 낼까? 그러니까 강한 분노는 그만큼의 강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화났거든. 나를 감히 무시해? 내가 왔는데 말이야. 불 다 꺼놓고 말이야. 정신 나갔어 말이야. 내가 아빠가 왔는데 말이야. 나를 ATM 기계 취급하고 말이야. 막 이런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은 환대의 욕구가 있는 거야.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 내가 좀 환하게 내가 이렇게 반겨줬으면.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이런 거죠. 내가 왔을 때 불을 좀 환하게 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그분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내가 그런 기지가 좀 생긴다면 내가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당신 불 다 꺼져가지고 많이 놀랬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의 그런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일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과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방향의 대화를 같이 구축하고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화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화내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욕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해결책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어떤 지하철역에서 밤늦은 시간에 네. 어떤 아저씨가 네.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네. 취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고 막 신고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네. 어떤 청년이 가더니 그냥 그 아저씨 안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청년한테 안겨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뭐 심리적인 해결책을 알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소리 지는 사람 네. 그 말 속에 사실은 해결책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항상 심리학적인 원칙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멘탈이 높은 것은 막 딱딱해서 막 내 주장 다 하고 막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이런 게 멘탈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멘탈이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릇, 그 저 사람 찌찌찌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그릇이 더 넓은 거니까. 네. 사실 이걸 보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법이냐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 만한 내가 할 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부터 해야지. 네네. 내가 막 만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 자녀가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고 학교를 안 나간다고 떼를 쓰고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자녀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드는 상대부터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 인간관계에서의 반경은 아주 소중한 사람부터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뭐 부처님이고 네.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럼요. 또 괴로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주변에 필요한 사람부터. 네. 혹시 교수님 최근에 그 뭐 아이돌 인성 논란 혹시 영상 보셨어요? 뭐였죠? 그게 어떤 거였죠? 그 누구니 더 보이즈 못 보셨죠? 네, 저는 더보이즈가 그룹이 있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보여드릴까? 네. 제가 한번 찾아서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퇴근길에 네, 네. 집에 가는 길에 네. 뒤에 경호원분들이 따라오고 앞에 팬들이 막 사진 찍고 있고 네. 이거 무선 이어폰을 땅에 떨어뜨린 거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자기가 안 죽고 내 에어팟 그래서 경호원은 이것도 주워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달하고 있고 얘는 한 손으로 그냥 받아서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특정 아이돌의 네. 뭐 어떤 뭐 인성 논란이 네. 강하게 불거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성의 문제니까. 네. 사실 사람이 네. 진짜 에고가 팽창할 때가 있어요. 에고는 자아. 네, 자기 자아가 예. 굉장히 팽창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좀 잘 되고, 내가 하면 다 되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갈 때는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을 하다 보면 그 절망 속에서는 또 봄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밝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크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삶 속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과잉돼서 다른 사람을 좀 상처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위하가 쓴 인생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굉장히 조금 자아가 팽창해서 워낙 부잣집 부녀님이니까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내에게도 나쁘게 하고 막 아버지한테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삶에 시련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제 거듭나는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소설이 이제 인생이라는 소설인데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좋지 않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 나에게.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내가 만약에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 진짜 끝났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정도의 문제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말 사악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막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잘 나가서 그러나 보다. 그냥. 근데 뭐 봄만 있을까 인생에. 봄이 있으면 여름도 있는 거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도 있는 거고 가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는 거 겨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뭐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당사자가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나를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아까 그 순간에 저렇게 말을 세게 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를 좀 성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고, 네. 자아가 팽창하는 시기가 있다. 네. 이것도 좀 알아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톱스타들도 왜 한창 이제 인기의 절정기가 지난 다음에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네. 한창 본인이 인기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네. 그 인기에 취해 있다가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의 인생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진짜 성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질 때는 사실 그게 자신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만들어낸 이상향들, 환영들, 아이돌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돌. 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상이죠, 우상. 아이돌. 네, 근데 그게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젠가 연기는 꺼지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인기는. 네. 그렇죠. 무대도 24시간이 아니잖아요. 무대도 한 번 나가면 거기서 나가는 거고요.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엄청난 상을 받았다. 상 받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너무 팽창해졌을 땐 그걸 자신이라고 믿으면 굉장히 그 안에는 후폭풍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 네. 정말 많은 소녀 팬들을 실신시켰던 그런 톱스타가 네. 유튜브를 하는데 네. 이제는 구독자도 별로 없고 네.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하는 네. 거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참 인기도 무상한 거고 네. 그때 막 이른바 오빠를 외치면서 거품 물고 쓰러졌던 소녀들이 다 지금 이제 애 키우고 있고 네. 다 그러고 있는데 그 한창 잘 나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뭐 삐댈 필요가 뭐가 있었는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 외 기자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박중훈 씨 나왔던 안성기 네. 박중훈 주연 거기서 참 저는 그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그 어디야 빨리 와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안성기 씨가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막 가면서 이제 아예 나 안 가 그랬더니 아내도 빨리 가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디야 빨리 와 하면서 갔을 때 거기서 우산을 이렇게 씌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박정훈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 맞아요. 자신의 취해 있었던 캐릭터죠. 과거의 톱스타.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사람이 한층 더 높은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스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진짜 그 사람이 별처럼 빛났던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네요. 네. 이거 라디오 스타 영화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또 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네. 오래된 영화인데 네. 우리 영화 리뷰 유튜브 이런 거 하나 하고 싶다. 근데 네. 이런 거를 지금에 막 떠오르고 있는 아이돌 뭐 10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보면 아직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네. 아직 모르죠. 근데 이걸 또 주변에서 또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입사하면 네. 연습생 시절부터 인성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네.
그래서 요즘 아이돌 그룹들 상대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멘탈 네. 코칭 많이 하는 곳 하죠. 많잖아요. 많이 하죠. 심지어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생활 이런 부분이 워낙 크니까 이 상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정보 관련한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하고 그분이 거의 누구한테 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공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죠, 그게. 네,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 또 그런 상담의 과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랑 네, 엄청난 환호성을 듣고 네, 근데 그 무대에 불이 꺼지고 나서의 또 공허함 네. 이게 사람 미치게 한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예전에 기자님 이렇게 그 어떤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게 마지막에 퍼포먼스 연기 같은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연기를 하고 막 그 연기를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그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현 아니 뭐 교수님이? 전혀 아닌데 연기 잘하죠. 아니 전혀 아닌데 이제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고 와, 발제도 잘하고 연기도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막 이제 막 박수를 받고 저는 이제 한 학기 내내 그 캐릭터로 산 거죠. 그리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화장한 거 붕장한 거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네. 집에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있는데 약간의 민낯이 제가 보이니까 약간의 공허함? 사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카톡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카톡에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었어요.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근데 그거에 되게 매달리게 만드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시간이 한 11시 40분 좀 넘으니까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적막함, 외로움, 공허함, 어떤 내 안에 어떤 틈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페르소나 그 가면 뒤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참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진짜 모습 사이와 페르소나 사이에서 어떤 간격, 그런 간격에 있는 틈을 우리는 보통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연극이 끝난 뒤라는 명곡도 네. 있고 네. 왜 많은 배우들이나 그런 가수들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런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앓는다고 하고 그렇죠. 네.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마음의 훈련이라고 그래야 될까? 네. 이게 좀 잘 되어 있어야 그걸 또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엄청나게 실패하거나 모든 것들이 떠나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삶이 앞으로 충분히 더 역전할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담의 과정은 내 아프지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내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근데 기자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벌레도 아니거든요. 사실 정신분석학적으로 시밍턴이라는 분이 이제 신과 벌레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신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죠. 나는 땅을 붙기고 있지만 신도 아니고 벌레도 아닌 나를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를 마주하는 것. 네. 신도 아니고 벌레도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 네. 사실 이게 되게 출발점이기도 하고 네. 본질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나를 마주하는 거, 네. 나를 보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어디 돈 주고 가서 명상도 하고, 네네. 가부장 사실, 들고 명상하면서. 네, 쉽다면 그게 얼마나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참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을 막 집착하게 될 때 네네. 우리 마음은 괴로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멋있는 어떤 옷을 내가 보게 됐다. 근데 그 옷이 너무 비싸요. 근데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을 봤는데 그 집에 내가 너무 들어가 살고 싶어요.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삶에는 굉장히 괴로움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또 확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또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또 올까봐 굉장히 또 괴롭거든요. 그걸 피하려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막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기도 하고 또 누가 쫓아오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털썩 내려놓고 지금의 내 순간을 마주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치유의 순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순간. 슈퍼맨은 하늘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두 다리로 어떻게 보면은 묵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작은 길도 내가 가볼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책임을 목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를 마주한다라는 게 아직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네. 되게 또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내면의 나를 열어본다라는 게 네. 처음에 되게 낯설기도 하고 낯간지럽기도 하고 네.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내면의 나를 열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네. 나 자신을 또 모르니까. 네.
근데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정말 전문가와 보통 그런 부분들을 아주 안전하게 마주해 나가는 연습들, 보통 그런 작업들이 이제 심상 작업, 뭐 역할극, 내면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뭐 이런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자신의 핵심 신념을 찾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은 뭐 이론마다도 다르고 또 전문가별로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괴를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나를 마주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네, 내 주변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네.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와, 우리 이현주 교수님 만나뵐 때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많이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연세대 이현주 연구 교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